몇몇 남자 장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가 함선에서 뭘 하겠어? 그냥 꽂꽂이나 하지. 맞아. 무거운 거 하나도 못 들면서. 수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들면 더 심한 차별을 당할 게 뻔했으니까요. 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로가 몰려왔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원하던 게 이런 것이었을까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려 했는데 다른 그늘 속에 갇혀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견뎌왔는데 조금 더 버텨보자고 다짐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파도가 아름다웠습니다. 언젠가는 저 바다를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을까요?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수진의 눈이 떠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가 시작되겠구나.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다른 장교들의 방을 지날 때마다 고요함이 느껴졌습니다. 모두들 아직 꿈나라에 있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수진에게는 이미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함교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면서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3년 전 이 함선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의 설렘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순수했었죠. 해군 구축함 항해사 정수진 중이 이름표를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습니다. 정민석 해군 참모 총장의 딸이라는 것을 말이죠. 아버지는 반대했었습니다. 굳이 그런 어려운 길을 가야 하냐고 하셨죠. 하지만 수지는 자신의 힘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아닌 정수진이라는 이름으로요. 함교에 도착하자 조연석 대위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부함장인 그는 언제나 수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또 늦었네요, 정중히. 시계를 보니 정확히 5시였습니다. 약속 시간이었죠. 하지만 조연석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하면 더 심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여자가 함선 좋다 하려면 남자보다 입에는 잘해야 해요. 아시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2배가 아니라 10배를 해도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 기분이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대로 해보죠. 조연석은 항해 차트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수지는 차트를 보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잡한 항로 계산, 기상 변화 대응, 긴급 상황 시뮬레이션. 모든 것이 평소보다 더 까다로웠습니다. 속도가 너무 느려요. 이런 식으로 하면 실전에서 어떻게 할 건가요? 조연석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수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실전에서는 다시 할 기회가 없어요. 그 순간 수진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수진은 혼자 함교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순번을 정해서 하는 일이었지만 어느새 수진의 몫이 되어 있었죠. 정중히 항해 장비 정비도 부탁해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더러운 일, 힘든 일은 언제나 수진에게 돌아왔습니다. 오후가 되자 작전 회의가 열렸습니다. 서해상 정찰 임무에 대한 브리핑이었죠. 수진은 회의실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 작전은 중요한 임무입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함장의 말에 모든 장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죠. 항해 담당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소 훈련에서는 자신이 담당했는데 이번에도 그럴까요? 김중희가 담당하겠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김중희는 수진보다 경력이 짧은 남자 장교였습니다. 정중희는 후방 지원으로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나오는 게 신기했습니다.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는데 말이죠. 회의가 끝난 후 조연석이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여자 보호 차원에서 한 일이에요. 이해하죠?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보호? 차별의 다른 이름일 뿐이었죠. 저녁 무렵 수진은 갑판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바다가 검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 같았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준호 소령이었습니다. 해군사관학교 동기이자 해군본부 작전과에서 근무하는 친구였죠. 수진아, 잘 지내? 응, 잘 지내고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에게 하소연하기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어? 준호는 언제나 예민했습니다. 수진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죠. 아무것도 아니야. 수진아,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함선 생활 어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좀 힘들어. 어떻게 힘든데? 별거 아니야. 그냥 적응이 안 돼서. 준호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성차별 같은 거 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수진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해? 여군들 얘기 많이 들어. 특히 함선 근무하는 친구들 말이야. 나는 괜찮아. 정말? 훈련 강도는 어때?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아.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남자 장교들보다 2배, 3배 더 많은 훈련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야간 당직은 보통 수준이야. 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2배나 많은 야간 당직을 서고 있었으니까요. 수진아, 준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알겠지? 응,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친구에게조차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른 장교들은 모두 휴식을 취하고 있었지만 수진은 야간 당직을 서야 했습니다. 오늘로 이번 주 3번째 야간 당직이었죠. 함교에서 혼자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년 전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이 함선에 왔을 때의 꿈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순진했었습니다. 실력만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었죠. 성별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잘해도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았습니다. 새벽 2시가 되자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시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2시였는데 30분이 지나서야 교대자가 나타났습니다. 아, 죄송해요. 깜빡했네요. 사과의 말이었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복도에서 몇몇 남자 장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가 함선에서 뭘 하겠어? 그냥 꽃꽂이나 하지. 맞아, 무거운 거 하나도 못 들면서. 수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들면 더 심한 차별을 당할 게 뻔했으니까요. 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로가 몰려왔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원하던 게 이런 것이었을까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려 했는데 다른 그늘 속에 갇혀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견뎌왔는데 조금 더 버텨보자고 다짐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파도가 아름다웠습니다. 언젠가는 저 바다를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을까요? 수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수진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새벽바람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수진의 마음도 그 바람과 함께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뿌리는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오전 6시 급한 알람 소리가 함선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긴급 상황 발생. 모든 장교는 즉시 함교로 집합. 수지는 잠에서 깨어 급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3년간 함선 생활을 하면서 이런 긴급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함교로 뛰어가는 길에 다른 장교들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서해상에서 북한 어선 조난 신호가 접수되었습니다. 함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의 몸이 경직되었어요. 현재 기상 상황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풍속 25m, 파고 10m 이상 예상됩니다. 기상 담당관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꽉 쥐었어요. 10m 파고라니 상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구조작전을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항해 담당은 함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모든 시선이 수진에게 집중되었어요. 평소라면 다른 남자 장교가 맡았겠지만 지금은 긴급 상황이었거든요. 정중히 항로 계획을 맡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진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진짜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연석이 옆에서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수진이 중요한 임무를 맡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습니다. 악천후 상황이니까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조연석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수진은 즉시 항해 차트를 펼쳤습니다. 손끝이 빠르게 움직이며 복잡한 계산을 시작했어요. 조난 위치, 현재 기상 상황, 해류의 방향과 속도, 암초 지역까지 모든 것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이 경로로 가면 됩니다. 15분 만에 수진이 최적의 항로를 제시했습니다. 모든 장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이 경로로 가도 될까요? 김중희가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네,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암초가 많은데. 조연석이 끼어들었습니다. 수진의 계획에 의문을 표하고 있었어요. 암초를 피해서 가는 경로입니다. 시간은 조금 더 걸리지만 가장 안전해요. 수진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밤새 공부한 해도가 머릿속에 생생했거든요. 함장이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중히의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즉시 출항. 드디어 함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었어요. 바다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10m가 넘는 파도가 함선을 때렸어요. 배가 크게 흔들릴 때마다 수진의 몸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이런 날씨에 정말 갈 수 있을까요? 몇몇 장교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계획대로 가면 됩니다.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계산을 믿고 있었거든요. 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함선은 수진의 항로를 따라 안전하게 항해하고 있었어요. 다른 장교들도 점점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암초 지역이 보입니다. 망원경을 든 장교가 외쳤습니다. 정말 위험해 보이는 바위들이 바다 위로 솟아 있었어요. 좌연 15도 좋다. 수진이 명령했습니다. 함선이 천천히 방향을 바꿨어요. 우연 10도. 또 다른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함선은 암초들 사이를 정교하게 지나갔어요. 대단해요, 정중히. 항해사들이 감탄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에 자신감이 스며들었어요. 조연석만이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성공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하는 듯 했어요. 조난 지점이 보입니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작은 어선이 파도에 휩쓸리고 있었어요. 구조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조대가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거친 파도 속에서도 용감하게 사람들을 구해냈어요. 1명, 2명, 3명, 총 7명의 어민들이 구조되었습니다. 전원 구조 완료.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자신의 항로 계획이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다는 생각에 벅찬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돌아가는 길이 문제였습니다. 날씨가 더욱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풍속이 30m로 증가했습니다. 기상 담당관이 급히 보고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복귀 항로를 다시 계산하겠습니다. 수진이 다시 차트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계산해야 했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조연석이 짜증스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의 계획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어요. 안전이 우선입니다. 수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조연석은 계속 불만을 표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제 돌아가겠어요? 급하게 서둘면 더 위험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다른 장교들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결국 함장이 수진의 계획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조연석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어요. 복귀 항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날씨는 정말 끔찍했어요. 파도가 함선을 마구 때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조연석이 수진에게 다가왔어요. 여자 주제에 남자들보다 눈에 띄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수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성공적인 구조작전 이후에 나온 말이라서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조연석은 멈추지 않았어요. 앞으로는 좀 더 조용히 해요. 너무 튀지 말고. 그 순간 수진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을 구한 것도 성공적인 항해도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일주일 후 안전회의가 열렸습니다. 수진은 악천후 항해 안전수칙에 대한 제안서를 준비했어요. 이번 구조작전에서 느낀 점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수진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항해 중 발견한 위험 요소들과 개선 방안을 꼼꼼히 설명했어요. 기상 악화 시 항로 변경 절차를 더 체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장교들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수진의 제안은 정말 실용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조연석이 손을 들었습니다. 여자 걱정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안전이 걱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조연석은 비웃듯 말했어요. 남자들은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잘해요. 그 말에 수진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어요. 결국 수진의 제안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과도한 우려라는 이유였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풍이 접근하고 있다는 기상 예보가 나왔어요.
고난이도 기뢰 회피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함장이 발표했습니다. 위험한 훈련이었어요. 태풍이 오는 상황에서는 더욱 위험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은데 괜찮을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조연석이 즉시 반박했어요. 또 여자 걱정이네요. 이 정도 날씨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결국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다는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어요. 좌연 30도 급선에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함선이 급격히 방향을 바꿨어요. 너무 급해요.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수진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조연석은 무시했어요. 우연 45도. 또 다른 급격한 조타 명령이었습니다. 함선이 크게 기울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레이더에 암초가 포착되었어요. 너무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암초입니다. 피해야 해요. 수진이 급히 외쳤습니다. 하지만 조연석은 당황하고 있었어요. 조타 명령이 엇갈렸습니다. 함선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충돌합니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대한 암초가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 순간 수진이 조타실로 뛰어갔습니다. 경험과 직감으로 조타관을 잡았어요. 좌연 최대, 엔진 후진. 수진의 명령이 울려 퍼졌습니다. 함선이 간신히 암초를 피했어요. 하지만 급격한 선회로 함선이 크게 기울었습니다. 수진의 몸이 함교벽으로 날아갔어요. 으악! 수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머리가 벽에 세게 부딪혔어요.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도 깊은 상처가 났어요. 정중히 누군가 수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점점 흐려졌어요. 마지막으로 본 건 조연석의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어두워졌어요. 응급 상황, 의료진 즉시 출동. 함선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진은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해군병원으로 즉시 후송. 헬기가 출동했습니다. 수진의 상태는 심각했어요. 조연석은 한 구석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실수가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건 사고였어요. 날씨 때문이었다고요. 조연석이 다른 장교들에게 말했습니다. 벌써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아니었다면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했다는 것을요. 헬기가 멀어져 갔습니다. 수진을 태우고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함선 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수진의 안전을 기원하고 있었어요. 바다는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마치 수진의 운명을 암시하는 것 같았어요. 파도 소리만이 함선을 감쌌습니다. 길고 슬픈 울음소리처럼 들렸어요. 해군본부 참모총장실. 오후 3시. 정민석은 책상에 앉아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30년간 해군에서 쌓아온 경험으로 오늘도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갑자기 비서관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참모총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민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비서관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무슨 일인가? 서해함대 소속 구축함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상자가 해군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흔한 일이었습니다. 해군에서는 종종 이런 사고가 일어났거든요. 하지만 비서관의 다음 말이 민석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부상자는 정수진 중위입니다. 뭐라고?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라는 이름이 너무 익숙했거든요. 혹시 성함이 정수진입니다. 여군 항해사이고. 그 순간 민석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딸의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말이 안 됐습니다. 딸은 민간 회사에서 일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즉시 확인해봐.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30분 후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수진 중위는 정말 민석의 딸이었어요. 3년 전부터 해군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민석은 주저앉았습니다. 30년 해군 경력 중 이런 충격은 처음이었어요. 딸이 3년간 함선에서 근무했다는 사실. 그것도 자신도 모르게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즉시 해군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를 만났어요. 상태가 어떻습니까? 머리 외상과 안면 열상이 심각합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의사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민석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붕대로 감싸인 얼굴,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모습,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다친 건가요? 함선 사고 중에 벽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급격한 선회 때문이었다고. 민석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병원에서 나와 즉시 김준호 소령을 불렀습니다. 딸의 해군사관학교 동기이자 신뢰할 수 있는 부하였거든요. 준호야, 내가 부탁할 일이 있어. 네, 말씀하십시오. 수진이 사고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조사해줘. 정확한 경위를 알고 싶어. 준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미 뭔가를 알고 있는 듯 했어요. 참모 총장님, 혹시 수진이가 따님이라는 걸 모르셨나요? 방금 알았어. 3년간 몰랐다니. 민석의 목소리에 자책감이 묻어났습니다. 사실 수진이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함선에서 많은 차별을 당했습니다. 그 말에 민석의 혈압이 올라갔습니다. 어떤 차별? 과도한 훈련 강요, 더러운 업무 전담, 중요한 작전에서는 배제. 그런 것들이요. 민석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조연석 대위가 주동이었습니다. 부함장이거든요. 조연석이라는 이름이 민석의 뇌리에 박혔습니다. 자세히 조사해봐. 모든 것을 파헤쳐. 네, 알겠습니다. 준호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당해온 차별의 실상이 하나씩 밝혀졌습니다. 새벽 5시 항해술 훈련. 다른 장교들보다 2배 많은 야간 당직. 악천 후에도 혼자서 조타 훈련. 함교 청소, 장비 정비, 데이터 정리까지. 모든 더러운 일이 수진에게 맡겨져 있었어요. 이게 말이 되나? 민석이 분노로 떨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조연석의 과거 기록이었습니다. 여군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여러 번 주의를 받았었어요. 항해 안전수칙도 자주 무시했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내곤 했죠. 이런 놈이 어떻게 부함장까지 올라갔어? 민석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습니다. 조사가 계속되면서 더 심각한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수진이 제안한 안전수칙 강화안이 여자 걱정이라는 이유로 묵살된 것. 성공적인 구조작전 후에도 여자 주제에 눈에 띄려 한다며 질책받은 것. 3년간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차별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내가 30년간 몸담은 조직이 이런 곳이었나? 민석은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민석은 즉시 병실로 달려갔어요. 수진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의 얼굴에 난 흉터가 선명했어요. 수진은 아버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어떻게 여기에? 왜 말하지 않았어? 해군에 있다는 걸? 민석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뭔 소리야? 아빠가 나서는 순간 모든 게 달라져요. 정민석 참모총장의 딸이 되는 거죠. 그 말에 민석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3년간 혼자 버텨온 거야? 저는 정수진으로 살고 싶었어요. 아빠 덕분이 아니라 제 실력으로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런 일이. 민석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미안해, 수진아. 아빠가 몰랐어.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만든 조직에서 내 딸이 이런 일을 당했어. 내 책임이야. 민석의 목소리가 굳어졌습니다. 아빠, 직접 나서지 마세요. 수진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왜? 그러면 저는 영원히 참모총장 딸로만 기억될 거예요. 그게 중요해? 지금 상황에서? 네, 중요해요. 저와 같은 일을 당하는 후배들을 위해서라도요. 수진의 눈빛이 강해졌습니다. 민석은 딸의 의지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어요. 수진아, 아빠는 참을 수 없어. 아빠, 30년간 해군에 몸담으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 몰랐어. 너무 부끄러워.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움직이시면. 알고 있어.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딸과 아버지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석은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요. 수진아, 아빠를 믿어줘. 아빠, 잘못된 건 바로잡을 거야. 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할게.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민석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30년 해군 경력 중 가장 중요한 임무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병실 밖으로 나와서 민석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조사 결과를 정리해줘. 완벽하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일을 조용히 처리할 방법을 찾아봐. 민석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딸이 3년간 견뎌낸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로서 그리고 해군 참모총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요. 민석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딸이 당한 부당함을 바로잡을 것이었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수진이 꿈꾸던 공정한 해군을 만들어내겠다고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 함선에 수진이 돌아왔습니다. 얼굴 왼쪽에 길게 난 흉터가 선명했어요. 그 흉터는 마치 전사의 훈장처럼 보였습니다. 수진이 함교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고 어떤 이들은 존경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하지만 조연석만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복귀하셨네요. 조연석이 건성으로 인사했습니다. 목소리에 따뜻함은 전혀 없었어요. 네, 돌아왔습니다. 수진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보다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어요. 의사는 시야에 약간의 손상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오늘 항해 훈련이 있습니다. 조연석이 말했습니다. 수진을 시험해 보려는 듯 했어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진의 답변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첫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부하들의 눈빛이 걱정스러웠어요. 중이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수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좌연 15도, 속력 12노트. 목소리가 명확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함선이 부드럽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수진의 조타 실력은 여전했어요. 우연 20도, 엔진 절반 속력. 또 다른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함선이 정확하게 반응했어요. 부하들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중위는 여전히 훌륭한 항해사였어요. 훈련이 끝난 후 한 젊은 부사관이 다가왔습니다. 중위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중위님을 믿어요. 다른 부하들도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수진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고마워요. 수진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흉터 때문에 미소가 약간 비뚤어졌지만 그게 오히려 더 진실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조연석은 이런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주목받는 게 싫었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조연석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혹시 병원에서 특별 대우 받으셨나요? 어느 날 갑자기 조연석이 물었습니다. 의미심장한 목소리였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보통은 더 오래 입원하는데. 그 말에 숨은 뜻이 있었습니다. 수진이 특별한 배려를 받았다는 암시였어요. 의사가 복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수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분노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간부 회식이 있었습니다. 모든 장교들이 모이는 자리였어요. 수진도 참석했습니다. 얼굴의 흉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피할 수는 없었어요. 회식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복귀를 축하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정중희 덕분에 구조작전이 성공했죠. 한 선배 장교가 말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정말 멋있었어요. 다른 장교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술이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조연석이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요즘 특별 대우가 많아졌네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조연석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함장이 물었습니다. 참모총장 딸이라고 특별 대우 받는 거 아니야? 그 순간 회식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진이 참모총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처음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뭐라고요? 함장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민석 참모총장의 딸이에요. 몰랐나요? 조연석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숨기고 싶었던 비밀이 폭로된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특별 치료받고 빨리 복귀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조연석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독설이 수진의 가슴을 찔렀어요. 저는 수진이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3년간 숨기고 있었네요. 그럼 지금까지 받은 대우들도 다 특혜였던 거네요. 조연석의 공격이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그때 수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다친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특혜요? 제가 3년간 받은 게 특혜라고 생각하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새벽 5시 훈련, 2배의 야간 당직, 모든 더러운 일을 혼자 맡은 게 특혜인가요? 회식 자리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친 이유도 아시잖아요. 함선을 구하려다가 다쳤어요. 수진의 목소리에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조연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격이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참모총장 딸이잖아요. 네, 맞아요.
하지만 3년간 그 누구도 몰랐어요. 제가 숨겼거든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 숨겼는지 아세요? 지금 같은 상황 때문이에요. 그 순간 회식 자리 문이 열렸습니다. 정민석 해군 참모총장이 들어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참모총장의 갑작스러운 등장이었거든요. 앉으세요. 민석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는 듯 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제가 들었는데 내 딸이 특별 대우를 받는다는 얘기가 있던가요? 민석의 시선이 조연석에게 향했습니다. 조연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런 게 아니라 3년간 당한 차별이 특별 대우인가요? 민석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참모총장님, 내가 왜 딸의 신분을 몰랐는지 아세요? 딸이 숨겼기 때문이에요. 민석이 회식 자리를 둘러봤습니다. 왜 숨겼을까요? 공정한 대우를 받고 싶어서였어요. 그 말에 모든 장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받은 건 차별이었어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차별 말이에요. 민석의 목소리에 분노가 스며들었습니다. 조연석 대위. 네, 참모총장님. 조연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일부터 전 해군에 특별 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성차별 관행을 전면적으로 조사할 거예요. 민석의 선언에 회식 자리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견되면 가차없이 처벌하겠습니다. 조연석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이제 해군이 바뀔 때가 됐어요. 성별에 관계없이 실력으로만 평가받는 조직으로요. 민석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내 딸이 3년간 견뎌낸 것처럼 다른 여군들도 견디고 있을 거예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반드시요. 민석의 목소리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회식이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수진과 민석만이 남았습니다. 아빠, 고생 많았어, 수진아. 민석이 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제 정말 바뀔 거야. 내가 꿈꾸던 공정한 해군으로 말이야. 수진이 아버지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3년간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거세고 강력한 바람이었어요. 해군의 오래된 관습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만에 찾아온 진짜 변화였어요. 수진의 용기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정의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특별감찰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해군본부 감찰팀이 전국 함대를 돌았어요. 30년간 누적된 성차별 관행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병가를 내고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진짜 변화가 일어날까요? 감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연석은 물론이고 다른 여러 간부들도 문제가 발견되었어요. 여군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업무 차별, 승진 누락까지 상상보다 심각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정말 벌어지고 있었나? 민석이 보고서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이 몸담고 있던 조직의 민낯을 본 기분이었어요. 조연석은 즉시 보직 해제되었습니다. 다른 문제 간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엄중한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병원에서 회복하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과연 이 조직에서 계속 있어야 할까요? 다른 방식으로 싸우고 싶어요. 어느 날 수진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야? 민석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전역하고 싶어요. 그 말에 민석의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왜? 이제 환경이 바뀔 텐데. 그렇기 때문이에요. 이제 제 역할은 끝났어요. 수진의 목소리에 확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해양수산부 해양안전연구원으로 가려고 해요. 민석이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선택이었거든요. 거기서 뭘 할 건데? 성별을 고려한 함선 운항 시스템을 연구하고 싶어요. 수진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장비 개발, 안전 매뉴얼 개선. 그런 일들이요. 민석은 딸의 새로운 꿈을 이해했습니다. 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고 싶구나. 네, 맞아요. 수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흉터가 있는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는 정말 아름다워 보였어요. 한 달 후 수진의 저녁식이 열렸습니다. 조용한 행사였습니다. 화려한 의식 대신 진심 어린 작별 인사였어요. 함선의 모든 부하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중위님,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이수민 하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가야지. 수진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이어가야지. 더 나은 해군을 만들어가는 거야. 수진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위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수민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수민아. 수진도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녁식이 끝나고 수진은 마지막으로 함교에 올라갔습니다. 바다가 넓게 펼쳐져 있었어요. 3년간 함께했던 바다였습니다. 안녕, 내 꿈들아. 수진이 바다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이별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해양안전연구원에서 일하는 수진의 모습은 정말 활기차 보였어요. 새로운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여성 승무원을 위한 안전장비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요. 수진이 주도하는 연구였습니다. 기존 장비들은 모두 남성의 체형에 맞춰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이제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연구실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수진의 모습이 자주 보였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억압받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사이 해군도 많이 변했습니다. 민석의 개혁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성별에 관계없는 능력 중심 평가, 공정한 업무 배분,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수진이 있던 함선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로 부임한 부함장은 여성이었어요. 실력으로 인정받은 유능한 장교였습니다. 이제 정말 달라졌네요. 이수민이 선배 부사관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수진 중위 덕분이야. 중위님을 바다의 나침반이라고 불러야겠어요. 수민의 말에 다른 부하들도 공감했어요. 수진이 보여준 용기와 희생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거든요. 어느 날 수진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이수민 하사가 보낸 편지였어요. 중위님께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함선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정말 공정한 곳이 되었습니다. 여군들도 당당하게 일하고 있어요. 아무도 차별받지 않아요. 중위님이 뿌려주신 씨앗이 자라고 있어요. 저도 곧 부사관에서 장교로 진급합니다. 항해학과에 진학하기로 했어요. 중위님처럼 훌륭한 항해사가 되고 싶어요. 중위님이 보여주신 항로를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민 올림. 편지를 읽으며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연구실에서 동료가 다가왔어요. 수진 씨,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서가 승인됐어요. 정말요?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성 친화적 항해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예요.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대요.
그 소식에 수진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더 많은 여성들이 바다에서 꿈을 펼칠 수 있게 될 거였습니다. 저녁에 민석과 만났습니다. 아빠,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수진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민석도 기뻐했어요. 딸이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아래에서 시작되는구나. 민석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보여준 용기가 모든 걸 바꿨어. 위에서 아무리 명령해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수진이 아버지의 말을 이해했어요. 그렇죠.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자랑스러워, 수진아. 민석이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1년 후 수진의 연구 성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여성 승무원을 위한 안전장비 개선된 항해 매뉴얼, 성별을 고려한 근무 체계까지 혁신적인 연구 결과들이었어요. 해군은 물론 다른 해운 회사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많은 여성들이 바다에서 꿈을 펼칠 수 있겠네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그게 제 목표였어요. 수진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해질 무렵 수진은 항구에 서 있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지난 4년을 돌아봤어요. 힘들었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여성들이 당당하게 항해할 수 있을 거야. 수진이 바다에게 속삭였습니다. 파도가 부드럽게 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수민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중위님, 오늘 첫 항해 훈련 지휘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중위님이 보여주신 길을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수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뿌린 씨앗이 계속 자라고 있었어요. 바다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수진은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여성들이 바다에서 활약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바다의 나침반이 되어줘서 고마워. 누군가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새로운 항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수진은 그 길의 시작점에 서 있었습니다. 희망에 찬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걸어갔어요. 내일 또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바다가 수진의 뒤를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영원한 동반자처럼 말이에요. 새로운 항로의 시작이었습니다.